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무명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주에 있는 복합 아음공간 미유크에서 센터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에 관련된 책을 써주셨는데 내성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어감이 다른데 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향, 외향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MBTI를 통해서 많이 익숙하신 개념일 텐데 나의 관심사라든가 내가 흥미가 있는 방향이 나의 안쪽으로 내면으로 수렴하느냐 아니면 외부로 발산이 되느냐의 차이인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기 마련이니까 내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외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반면 내성, 외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립적이고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어떠한 사회적 환경이 닥쳤을 때 내가 느끼는 부담감, 일종의 약간 두려움 이 수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2로 해서 총 4가지 성격 유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외향적이면서 외성적인 경우 외향적이면서 내성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향적이면서 외성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향적이면서 내성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각각 좀 라벨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외향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이제 관심사가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게 이제 다 나의 외부에 있는 거, 뭐 인간관계라든지. 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성이 뛰어난 거죠. 사회적 스킬이 있고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 내가 직면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잘해낼 수 있는 거. 일종의 핵 인싸죠. 그리고 외향, 외성이 핵 인싸라면 외향적인데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약간 샤이하다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에는 약간 좀 서투르고 이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제 이러한 분들 계세요. 꼭 이제 어느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데 가면 항상 있는데 내가 있는 줄 몰랐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구석이나 저 뒤에서 혼자 조용히 이제 그 자리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놀이터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막 놀이터에 가는데 막상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 트라이 하지는 못하고 저 뒤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 걸어주기만을 아련한 표정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외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제 책에서 이제 라벨링을 아련병풍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련한 심정으로 이제 저 뒤에서 병풍처럼 서서 누군가 나에게 말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또 내향 외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분들은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라벨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사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사회적인 장면들에서 굉장히 이제 자신의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 한편 에너지를 나의 내면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활동 나의 이제 내면의 활동들도 곧잘 하는 사람들.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이제 라벨링을 해봤고 내향 내성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회관계도 딱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형일 것 같네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 아웃사이더, 자발적 아싸라고 라벨링을 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 아이가 자발적 아싸 같은 거야.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걱정되죠. 너 뭐라도 해봐.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돼. 풍족하진 않더라도 네가 뭐라도 해야 돼. 등을 떠밀 수 있단 말이에요. 정작 내향 내성의 자발적 아싸 같은 경우에는 별반 내적 갈등이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딱히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다 내 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회성도 딱히 좋지 않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집 안에 있고 나는 혼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못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I don't care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상 자발적 아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적 갈등이 전혀 없는데 외부에서 너 자꾸 이렇게 살면 안 돼. 인간관계 지금 너 너무 없어. 등을 떠밀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건 일종의 역플라시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실제로는 아픈 데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해서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사실상 내적 갈등이 전혀 없는데 자발적 아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혼자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어린 시절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성격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향 외성이나 내향 내성은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외향이고 누가 봐도 내향인데 내향 외성이랑 외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하니까 오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핵 인사들이나 자발적 아싸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외향이고 누가 봐도 내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나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게 돼요. 쟤는 이제 외향형이니까 모임에 부르자. 쟤는 내향이니까 모임에 부르지 않는 편이 쟤한테 더 좋을 수 있겠다. 하지만 외향 내성이나 내향 외성 같은 경우에는 나도 헷갈리고 보는 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이브리드들. 나는 사실은 혼자 지내고 싶은데 내면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들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익숙해요. 왜냐면 사회적인 스킬들이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을 웃겨주는 유머러스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에게 집중되는 상황,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말도 곧잘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 나 외향형인가 봐.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외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술들이 약간 떨어지면 그럴 수 있거든요.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겠죠.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는 장면들에서 내가 잘 못했어. 집에 돌아가서 이불 킥하고 그러한 장면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는 내향인가 보다 라고 오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힐링을 해야겠다 랍시고 내가 선택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나를 방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는 나의 기억 속에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잘했던 기억,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휴가를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야겠다. 그렇게 내가 힐링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숙소를 잡아도 도미토리 룸으로 잡고 이벤트들 같은 것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관계를 맺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순간 나는 힐링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 모든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휴가를 진행하고 왔는데 충족이 돼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안 돼 있어요. 예.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해. 몸이 더 녹초가 됐어.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잘못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련병풍 같은 경우가 나의 성격을 오인하게 될 때 벌어지는 문제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내향인가 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돼요. 자발적 아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해피해요. 행복해요. 그럼 괜찮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외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요. 그분들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향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집 안에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이 더 불안감이 들 수 있고 더 아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내향, 외향으로 나의 성격을 파악을 해보고 그에 맞는 삶을 산다. 이러면 일치하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향, 외향, 내성, 외상의 방향성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나조차도 내 성격에 대해서 오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힐링한답시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방전시킬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계속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이 곱하기 총 4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알 수 있으면 내 성격에 결과맞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가지 성격 유형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네. 몸장님께서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MBTI를 했을 때는 네. E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I가 나오거든요. 나는 그럼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E인 줄 알았던 I였다라고 지금은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인싸나 자발적 아싸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면 확실한 이, 확실한 I. 근데 아련병풍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가 계약 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될 때는 2로 나와요. 사회적 환경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만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이제 2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I처럼 해야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있을 때? 방학을 하게 돼요. 네. 방학을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들이 재밌는 게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재밌게 지내는데 연락을 끊어요. 도통 집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사회생활도 이제 사실상 하면 할수록 늦는 개념이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집 안에만 있다 보면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능숙하게 잘 처리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한 달 동안 사회생활을 안 하다가 학교에 가게 되면 약간 좀 어버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 동안 계속 이제 자발적 아싸의 삶을 살아왔는데 일을 하면서 계속 어떠한 사회적 환경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어느 관공서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가서 강연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사회적 환경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말을 잘 못하더라도 말을 하는 게 원래 좀 힘들었더라도 이게 점점 사회성이 신장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이를 먹고 내가 그러한 이제 직업적 환경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자발적 아싸에서 내성이 외성으로 점점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아요. 내성, 외성 같은 사회적 이제 그 베리에이션은 충분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심대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학창 시절에 내가 왕따를 당했다면 충분히 외성적인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닫고 집 안에서 칩거만 하다 보면 내성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네. 내가 진짜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내가 정말 내향적이고 외향적인가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지금 힘들어. 완전 방전됐어. 그럴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 기다렸던 휴가가 왔어. 그럴 때 정말 외향인들은요 확실한 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같이 영화 보고 이러면서 충전이 돼요. 이 충전이 된다는 느낌을 자기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면 집 안에서 나의 방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책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동네에 사는 친구 한 명 정도 불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아이 같아요. 저는 내향적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내향인과 외향인의 인간관계 양상을 비유로 들 때 소시가와 대시가의 비유를 들거든요.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시가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이라는 게 있는데 대시가들은 많이 먹어야지 나의 식욕이 충족이 되고 한편 소시가들은 조금만 먹어도 식욕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를테면 그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의 통이 훨씬 작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이 통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동네 친구 불러서 맥주 한 잔 하면서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통이 이제 차는 거죠. 하지만 외향인은 그것만으로는 차지 않는다. 외향인은 이를테면 배고플 때 뷔페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모르는 사람과 새로 사귀는 거 그럴 때 훨씬 더 욕구 충족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외향적인데 내성적인 사람 혹은 내향적인데 외성적인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를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어떠한 유형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외향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근데 나는 확실히 내성적이야. 이렇게 내가 나의 성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면 나는 외향형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사람들과 한번 만나고 부딪힘을 계속 경험해보자.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지면 집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되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나는 외향인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나는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 힘들더라도 그냥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상황만 유지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하자.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내가 나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당해야 되는가, 매몰돼야 되는가조차도 이제 암담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계속 아파해야 되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향적인데 외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아, 그렇죠. 네. 일부러 이제 휴식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네네. 외향적인데 내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관리나 소통하는 거에 일정 비용을 써야 되겠다. 맞아요. 일무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의 능력치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러니까 아련 병풍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향성과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넘어서 훈련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예. 이게 저는 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자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선천적인 거 50, 후천적인 거 5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성격은 반 정도는 타고난단 말이죠. 내향, 외향, 이 내성, 외성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련 병풍인 것 같다. 외향적이지만 내성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께서 좀 인터벤션 개입을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만남의 기회를 이 만남의 장을 부모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계속 거기에 이제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발적 아싸들은 등을 떠밀면 안 돼요. 아련 병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등을 떠밀어야 된다. 그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심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쳐다보고, 예.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 걸어주기를. 말 걸어주면 그때부터 조금씩 친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인지가 있기가 부족하잖아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캐치를 하시고 우리 아이의 좀 부족한 면을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내성적인 면모를 좀 외성적으로 신장시켜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성인의 경우도 자기가 이렇게 나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네. 내가 노력을 통해서 네.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희망적이었던 부분이 네. 외성, 내성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내향적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내성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향인인가 외향인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내향인이든지 외향인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잘 해내고 내가 얼마나 못 해내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 실패하는 감정을 느끼느냐 이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성, 외성,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혹은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결정 변수가 아니라 내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 팩터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성격을 진정 잘 파악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아련 병풍이든 나의 성격을 오인함으로써 벌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지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내 성격에 결과 맞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향인이면 내향인에 맞는 인생의 결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목표로 하는 바가 있다면 내 성격의 결과는 맞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한 번쯤 인생에서 찾아올 수 있거든요. 내 성격은 정확하게 어떠한 그 구분에 해당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최재훈 선생님을 모시고 성격의 4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을 개발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